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년 3월과 4월 대학 입시 결과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도 고교 12학년생들은 긴장감과 함께 입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합격, 불합격 또는 대기자 명단 통보 등 각자의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만약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대기자 명단 통보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대학 정시 지원자 중 많은 학생들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대기자 명단은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하면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합격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걸까? 학생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지원자들은 일말의 희망을 품으면서 대기자 명단 통보를 한 대학에 지속적인 관심 표명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기자가 대학의 입학사정관에게 서면으로 비록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학에 가지 않고 이 대학에 꼭 진학하고 싶다면서 관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대부분 대학은 이 같은 관심 표명 편지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노르데임대 등 일부 명문대는 학생들이 편지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포털에 업데이트 공간을 마련을 합니다. 포털이란 지원자가 대학에 원서를 제출한 뒤에 입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대학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입시 결과도 포털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모든 지원자는 원서를 제출한 대학으로부터 아이디와 함께 포털 어카운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를 받습니다. 일부 대학은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편지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원서 제출 후에 굵직한 상을 받는 등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을 때 포털을 통해서 손쉽게 대학에 알리도록 통로를 열어둡니다. 예일대의 경우 관심 표명 편지를 받기는 하지만 단 한 개의 업데이트 편지만 허용을 합니다. 성적 개선 등을 알리는 이메일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USC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기자 명단에 드는 학생들에게 관심 표명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런 편지를 허락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이 관심 표명 편지를 보내지 말 것을 요청을 한다면 그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관심 표명 편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써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싶은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 측에 내가 꼭 진학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진지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간결하면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편지를 쓰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의사 표시입니다. 만약 나를 대기자에서 합격자 신분으로 바꿔준다면 대학에 꼭 등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습니다. 등록을 약속할 만큼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그냥 매우 관심이 크다는 정도로만 씁니다. 둘째, 성적이나 과외 활동 등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원서를 제출한 이후 성적이나 표준시험 점수가 개선이 됐거나 꾸준히 해온 과외 활동에서 큰 상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경우에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원서 제출 후에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는가, 또 원서에 추가해도 좋을 만한 어떤 기회를 얻었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이 점을 언급을 합니다. 넷째, 감사의 표현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내 편지를 읽어주는 것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에게 분명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내용은 편지에 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첫째, 이미 원서에서 강조한 정보나 내용입니다. 대학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중언부언할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추가 추천서 관련 내용입니다. 대학이 추가 추천서를 요구를 했다면 원서를 내는 시점에 추가 추천서를 같이 제출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내는 것은 불필요하고 늦었습니다. 셋째, 나에게 대기자 통보를 한 대학의 결정을 못마땅해 하거나 질책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소관이지 지원자로부터 언급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다른 대학들의 입시 결과 내용입니다.
만약 내가 지원한 다른 대학들로부터 모두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 사실을 굳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에는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에 다 떨어졌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라는 식으로 쓰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편지를 대학에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 대기자 명단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편지의 초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좀 더 기다렸다가 보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시험 점수가 더 오른다든지 수상 결과가 곧 나온다든지 성적이 더 향상된 경우 등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성취를 확인한 뒤에 관심 표명과 함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언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는 지원자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면 신속하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